오늘 한번 그 지하철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8호선 별내선이라고 하죠. 8호선 연장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노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안산선 그리고 월반선, 네, 월곡 판교선, 신안산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월반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일단은 착공을 했고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24년이니까 제가 볼 때 한 4, 5년? 한 5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공은 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월판선 얘기를 해보겠는데 인터넷에 이제 월곶 판교선이라고 월판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강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은수 아빠님이라고 하죠. 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착공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어, 이쪽 안양 쪽 그다음에 뭐 이런 인덕원 뭐 판교 그래서 이 노선도를 보면요. 이제 다른 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월곶, 시흥 월곶, 장곡, 시흥시청, 광명, 안양 만안역, 안양역, 안양 운동장역, 인덕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환승 구간이 아닌 쪽 있죠. 뭐 장곡, 만안, 안양 운동장, 청계, 서판교 이쪽이 저는 지하철이 없던 곳이 생기는 데니까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경매물건 보다가 지도 검색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장곡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장곡역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이 장곡중학교 이쪽 라인으로 이제 장곡역이 생길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 지하철도 없고 굉장히 되게 좀 애매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곡역이 들어오면 여기서 판교까지. 판교가 왜 좋냐? 결론적으로는 일자리 노선이고 판교에 신분당선이 있고 그리고 판교에서 강남까지 금방 가죠. 판교에서 강남까지 세 정거장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몇 번 이쪽 장곡동 쪽을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역세권의 아파트 나온 게 있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곡동에 있는 진말 우성 아파트고 지금 변경이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기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네이버 지도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이 장곡동이 이제 이쪽에 이제 지하철역이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아파트 건너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역세권이 초역세권이 되고 그럼 이쪽은 지하철 개통만 되면 엄청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울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쪽 이제 시야공단 직장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와랑 반월 쪽 사시는 분들이 이런 안산이랑 이런 안양이랑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장현지구 예전에 이제 직장 분들이 이제 장현지구 청약도 많이 넣었거든요. 장현지구, 장곡동, 그 다음에 이런 인천 노년동, 그 다음에 이런 연수구, 어, 조금 잘 사시는 분, 조금 잘 사시는 분은 송도 사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면은 저는 일자리가 지금 서울 쪽은 조금 애매하고요. 너무 멀고요. 약간 이런 안산 쪽이나 이쪽 바운더리의 인근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는 이쪽 근처에 실거주로 사셔서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거주 하다 보면은 지하철역 완공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상권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장현지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신도시의 인프라도 좀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쪽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게 삽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가면은 그냥 아파트 단지만 잔뜩 있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상권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24년이니까 제가 볼 때 5년 안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여기 사만한진이랑 이 숲속마을이랑 경매 나올 때마다 제가 엄청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경매물건 보시면은 평수는 전용 30평, 평수도 좀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실거주 하시기엔 괜찮고, 단점은 1층인데 이런 단점을 뭐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실거주로 아이 키우면서 살기에도 괜찮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네이버 단지를 한번 보기 전에 권리 분석 해볼게요. 권리 분석 보시면은 소유자가 점유해서 살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대출 못 갚아서 나온 겁니다. 예, 대출 못 갚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문제가 전혀 없고요. 어, 평수가 조금 크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평수가 36평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매매 기준으로 4억 8천 정도. 2층이 4억 8천이고 우리가 한번 실거래가를 봐도 5억 1천, 뭐 4억 6천도 있었고. 예. 그러면은 지금 경매 물건이 3억 4천이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무조건 입찰은 누군가 하겠죠. 왜냐면 지금 물건이 4억 8천인데 지금 최저가 자체가 3억 4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4억 초반, 중반쯤에 낙찰 받으면은 실거주 하면서 그리고 아이 키우시면서 여기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장곡역 지하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판교라든가 강남 가기에도 되게 좋은 노선이 되겠죠. 그리고 노선으로 보면 이 서해선도 있지만은 신안산선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월판선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럼 광명역에서 환승도 할 수 있고, 네. 그럼 안양역에도 1호선이 있고 인덕원역이 4호선이 있고 판교 쪽 가면은 뭐 경강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있고 그러면 이쪽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곳이 이쪽 장곡동? 예, 이쪽 이제 신축은 그래도 조금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축을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서 여기 학교도 있고 하니까 직장이 뭐 반월이나 시와나 아니면 뭐 이쪽 인근에 뭐 아니면 남동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낙찰을 뭐 그냥 단순하게 4억에 받았다 칠게요. 그럼 대출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하면은 80% 나오면은 내 돈 8천만 원이면은 입주를 할 수 있고 뭐 수리비랑 이런 거 하면 그건 좀 별도겠지만은 그러면은 3억 2천을 이제 월급으로 갚기에는 좀 부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리금 계산을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로 하면은 3억 2천을 그냥 30년으로 할게요. 그냥 금리 뭐 4%,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거 하면은 더 혜택이 있지만은 자, 그럼 150만 원이고 관리비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180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어떤 사례가 있냐? 제 수강생 중에 어떤 분도 쇼핑몰 해가지고 지금 직장인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순수익 150만 원 만드셨어요. 물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수입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아파트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예, 내 월급으로 갚으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에어비앤비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뭐 부동산 경매도 제가 소액으로 엄청 많이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예, 내일도 이제 제 수강생분 완전 소액으로 입찰을 하실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정도 현금으로 만들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은 어찌됐든 원금도 까이고 이자도 내고 여기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지만은 자 이런 아파트를 한번 월세로 봐볼까요? 월세가 없죠. 그러면은 뭐 국민 자, 지금 월세 자체가 없네요. 그러면은 최근에 된 거 보면 1억에 70, 6천에 65, 4천에 60, 여기 2천에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32평 사는 것도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라면은 매수를 해서 이자 100을 내겠어요. 그리고 실거주의 안정성과 그리고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지하철이 개통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은 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실거주를 마련하시면은 전혀 부담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좀 이런 쪽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실거주를 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사실 너무 많아요. 제 기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앞으로 더 좋아질 곳, 네, 너무 서울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경기 돈데도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 지금 좋은 곳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이렇게 좀 임장을 다니시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도 시세 예전에 보시면은 그냥 국민평형도 지금 19년만 하더라도 한 2억 8천이었다가 이게 한 6억까지 올랐거든요. 한 두 배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꺾였죠. 예, 근데 이것도 최근에 좀 거래가 벌써 4억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대형 평수 예전에 3억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시세는 한 5억 되거든요. 네, 4억 8천 하면 이제 거의 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유하고 위치가 좀 괜찮은 데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시세 차익도 있고 내 집 마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성이 있으니까 대출을 제가 받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또 아니고, 그리고 대출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엔 여유 자금이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이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부담이시니까 이런 거를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를 해가지고 한 달에 제가 볼 때 200만 원 이상은 많이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한 180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써놓은 것 같이 온라인 쇼핑몰이든 뭐 에어비앤비든 아니면 경매든 좀 단타로 할 수 있는 뭐 지분 경매라든가 그런 걸 좀 꾸준히 하셔가지고 내가 평소에 받는 월급은 예, 귀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저축 많이 하시고 아파트 원리금 같은 거는 이렇게 부수입을 만드셔서 상환을 하셔가지고 다들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네,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